이번 정부 들어서 청와대에 이 친구를 넣은 거는 네. 뭐 또 옛날처럼 훔치라고 넣지는 않았겠지만 이런 식의 질문을 던지라고 사실상 넣겠죠. 요즘에 단연 스타 기자가 있습니다. 거의 모든 통상적으로 하루에 한 2번 정도의 브리핑이 있어요. 네네. 근데 저는 방송 때문에 한 번 정도밖에 참여를 못 하는데 오후 한 4시쯤에 있어요. 그러니까 오전 브리핑을 주로 전 들어가는데 거의 모든 브리핑에서 매우 공격적인 질문을 날리는 선수입니다. 대부분 이제 견제구예요. 발목 잡는. 응? 자, 한번 맛 좀 보실래요? 7분 50초. 아주 유명한 질문인데 매일 이런 것들을 던지는 선수가 있어요. 회사에서는 칭찬받겠지? 자, 한번 보시죠. 조금 전 야당, 네, 저 TV조선의 최민식입니다. 자, 이제 국민 통합을 상징하는 임명식, 대통령 임명식에 여야 다 초대를 했단 말이야. 근데 지금 야당이 안 오면서 대선 불복 분위기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박규택이 뭐 자기는 초대 못 받았다며. 그러니까 그 얘기를 지금 질문하는 거야. 자. 조금 전 야당의 곽효택 의원이 국민 임명식에 야당이 초청받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야당이 초청을 거부한 건지 아니면 초청을 안 해서 안 한 건지 요 사실관계 확인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또 민주노총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섭외가 돼서 참여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자, 예, 곽효택 의원. 앞부분을 네, TV조선의 최민식입니다. TV조선의 최민식. 이름을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름은 영화배우 최민식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름 좋은 기억하기 이름인데요. 아주 좋죠. 네. 그런데 2가지를 물었어요. 곽규택 거. 네. 그 다음에 민노총. 민주노총. 그러니까 이 갈라치기 하는 거잖아. 네. 갈라진 뭐 임명식. 요렇게 가려고 하는 거야. 민노총은 오는데 내란 국민의힘은 안 온다. 네, 이미 취임식을 한번 했던 대통령이 국민의 혈세를 들여서 거대한 행사로 취임식을 또 한다. 네?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런데 얼마나 옹졸한 존재냐 하면 야당은 다 빼버리고 민주노총, 그래도 이 사람 민주노총이라 부르네. 통상 민노총 불러요. 민주노총만 부르는 취임식을 하려고 한다라고 그 옛날 말로 야마를 잡고 들어오는 거죠. 자, 실제 조선일보의 오늘 기조입니다. 사설은 이제 뉴스의 기조잖아요. 그 언론사에 보세요. 조선일보 사설이 좌우 양쪽서 대통령 임명식 불참, 광복절날 둘로 쪼개지는 나라. 네, 이런 식으로 아예 그냥 기스를 내는 프레임을 잡아놓은 조선일보의 희망사항이네요. 저는 조선일보의 사설은 본 적이 없고 늘 신문 가판대에서 일면만 보거든요. 오늘 일면 기사는 전교조 교육부 장관, 민변 여가부 장관 이거요. 밑도 끝도 없이. 그러니까 뭐 박수를 치라는 얘기인가? 자, 요 사설 내용을 좀 들어가 볼게요. 광복절날 둘로 쪼개지는 나라. 거의 그냥 뭐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설에 보면 야당은 오전 공식 행사만 참석하고 오후 임명식엔 참석하지 않겠다고 한다. 사설을 통해서 야당의 불참 입장을 이미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통보를 받았어, 이미. 그렇죠? 그런데 안 가겠다고 한 거야. 그럼 며칠 전부터 나온 뉴스였어요. 그럼요. 네. 그거를 사설을 통해서 사실로 확인하고 있는데 이 기자회견장에서 다시 한번 볼게요. 이 T조 이 친구는 분명히 사설에서 받았는데 안 간다고 했다는 입장을 사설로 이미 다 썼어, 지 선배들이. 네, 저 TV조선의 최민식입니다. 조금 전 야당의 곽효택 의원이 국민 임명식에 야당이 초청받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이거는 프레임을 더 악독하게 몰아가는 프레임입니다. 참고로 한겨레가 확인까지 해줬습니다. 야당 국민 임명식 초청 못 받았다지만 행안부가 의원실마다 찾아가. 네, 찾아가서 가가호 방문해가지고 보좌진들에게 일일이 초청장을 건넸다고 합니다. 행안부에서 방별로. 네? 이게 그리고 매번 그런다는 거잖아요. 네. 관례가. 네. 그리고 사설에서 이미 안 가기로 했다라고 했는데 뻔히 이걸 알면서도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이게 빌드업이고 뒤에 민주노총은 어떻게 할 거야? 이걸 물어보려고 곽규택을 앞에 씌운 겁니다. 그런데 자, 매 질문마다 이 방금 TV조선 누구라고 그랬죠? 최민식. 네. 매 기자회견 브리핑 때마다 그럽니다. 자, 한번 요 어제도 이거 뭐 상당히 많이 알려진 영상인데 비서실장이 이제 자녀 장관들에 대한 인사 브리핑을 했어요. 네. 네. 그러면 인사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잖아요. 어떤 근거로 인사했어? 이거는 물어본 적이 없어요, 여태까지. 특히 윤석열 때는 아무도 안 물어봤어. 근데 그거를 물어봅니다. 누가 어떻게? 네, 저 TV조선의 최민식입니다. 그 며칠 전 경실련에서 이재명 정부를 상대로 지명 경위와 검증 항목 등을 공개를 요구했는데 대통령실에서 아직 답변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이유나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뭐 지명 경위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검증 항목. 웃죠? 검증 항목과 지명 경위는 여러 경로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천 경로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명 경로는 대통령의 인사권은 고유 권한이니까요. 지명 경로는 보통 그 과정들이 정해져 있습니다만 추천 경로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추천 경로는 다양한 의견들을 잘 듣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검증 항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말씀드리지 않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하도 매 질문 답변 시간마다 저렇게 공격적인 건까지 좋은데 이거 발목 잡기 질문을 하니까 강훈식 비서실장이 한마디 붙입니다. 그 검증 항목에 따라서 또 다른 질문이 불필요하게 이야기가 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안 물어본 것 같은데요. 혹시 기억나는 검증 항목 있으세요? 안 물어봤었어요. 감히 안 물어봤지. 못 물어봤겠지. 자, 근데 이 사람 의상이 독특하네요. 아니 그렇게 최민식? 추운가요? 그죠? 패딩을 입고 네. 있네요. 실제로 그렇게 춥지 않아요. 근데 아마 제 생각에는 저는 로비에 있거든요. 네. 그 1기자실, 2기자실 이렇게 방이 있는데 안 들어가고 싶어서 그냥 로비에 있는데 로비는 더워요. 근데 기자실 내실은 에어컨을 빵빵하게 들어가지고 좀 춥다 그러더라고. 아마 거기에서 추우니까 이러고 있다가 그대로 그 복장으로 온 것 그러면 같아요. 온도를 좀 적당하게 해야지 패딩을 그러니까. 입는 거는 이 브리핑실은 그렇게 춥지 않아요. 네. 적당한데 거기서 입고 그대로 온 겁니다. 이거는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이 최민식 기자 대통령실을 좀 주름 잡고 있는데 도대체 제가 서설에서 말씀드렸죠. 드루킹 사건에 바로 그 절도 혐의를 받았던 바로 그 친구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대통령실 출입 기자는 신원조회만 한 달이 걸려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제기됐던 혐의가 뭐였냐면 2018년 4월 18일인가 0시에 둘이서 들어갔어. 그럼 뭐 야간에 특수절도가 되는 거예요. 네, 주거 침입절도. 네. 그러면 이거는 그냥 구속입니다. 일반인이 그러면. 그때 당시 제기됐던 혐의가 그런데 어떻게 신원조회를 통과했지? 너무나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기자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조선일보가 얼마나 세냐면, 자, 국민일보. 1998년 서울지검 동부지청 사무실 컴퓨터 내에 참고인 진술조서를 출력하다가 검사에게 적발. 자, 진술조서 출력하다가 적발된 거야. 절도 미수잖아, 미수. 그죠? 그렇죠. 그리고 동부지청 사무실, 동부지청 출입기자였어요. 응? 그러면 출입기자가 검사 방에 가끔 들어가기도 해. 네. 여하튼 절도 미수로 걸려서 징역 6개월 받았어요. 6개월. 이거는 그나마 봐준 게 이 정도예요. 되게 중요한 죄입니다. 그런가 하면 중앙일보 같은 경우 2012년에 서울중앙지검 저축은행 합동수사단 사무실에서 수사 관련 문건 절도. 자, 문건 절도했어. 어떻게 됐어요? 건조물 침입 및 절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 구속됐어요. 구속. 그리고 이제 2심에서 집행유예로 나왔는데 하물며 중앙일보도 구속되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2018년 4월 18일 새벽 0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드루킹 사건 네. TV조선 수습기자 최민식. 네, 그때 당시 네. 수습기자였어.
그죠? 네네. 드루킹 사건에 연관된 인물이 활동한 이 경기 파주의 느릅나무 출판사 사무실에 무단 침입해서 네, 그냥 뭐 단순한 뭐 서류를 뭐 출력하려다가 걸린 정도가 아니라 뭐라고요? 태블릿 PC, 네. USB, 휴대전화 등을 절도하고 3가지를 절도했어요. 그리고 출판사 내부 180회 촬영해서 회사 단톡방에 공유했어요. 이거는 뭐야? 단톡방에 공유했다는 건 특정 상부의 지시를 받고 조직적으로 움직여서 보고까지 한 거야. 그리고 미수범죄가 아니라 이건 기수범죄죠. 네, 그렇죠. 그렇죠. 이미 범죄가 일어난 거야. 미수가 징역 6개월형을 선고받았거든요. 네. 그리고 그런 사례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이미 충분히 인지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미수가 아니라 이미 기자를 써서 기수범죄인데다가 네. 그다음에 180회 정도면 굉장히 오랫동안 범행을 저지른 거잖아요. 180 컷을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진을. 네, 180회를 그러니까 한참 찍었으니까 거기 1초마다 찍을 수는 없으니까 계속 네. 거기서 뭐 다 털은 거지. 예? 그러니까 이거는 죄질이 굉장히 나쁜데요. 그리고 보고를 했잖아요. 네. 예? 그러면 이거는 조직 그다음 범죄라고 공범도 봐야 있고 되는 거지. 그거를 사주했거나 수습 기자니까 네. 뭐 여러 명이 한꺼번에 범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사건이에요. 새벽 1시에 여기 왜 있었겠어요, 얘가? 어떻게든 뭐 김경수 지사 날려가지고 네. 민주 진영을 흔들려고 조직적으로 이건 취재가 아니라 범죄 지시를 받고 움직인 것이 아니냐. 이건 범죄 단체 구성은 그 사형 무기징역입니다. 그건 범단에 준하는 일인데, 자, 그런데 실제로 경찰이 TV조선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진행했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조선일보 기자들까지 달려와가지고 공권력 집행을 막았어요. 그거 못했다고, 어? 깡패 집단도 아니고. 공권력 위에 있는 네. 실제로 상당히 심각한 범죄 혐의였어요. 근데 당시에 이제 쟤네 주장은 요거 그냥 다음날 돌려줬다. 아니 훔쳤다 다시 절도는 돌려주면. 했는데. 네. 절도는 했는데 돌려줬어. 그러니까 한 대 때리고는 어. 다음날 물파스 발라준 거지. 뭐 이런 거는 비슷하네요. 네. 그리고 이게 둘이 들어가긴 했는데 거기 사는 세입자 이 사무실의 세입자는 아닌데 그 건물의 세입자가 들어가자고 잘 꼬였다. 그래서 나는 그냥 우연히 따라 들어간 거다. 그게 혐의를 없애줄 수 있나? 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렇게 중대한 범죄 혐의를 받아서 입건이 돼서 조사를 받았잖아요. 네네. 근데 청와대를 출입하고 있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니 지금 이 사람 사건은 어떻게 됐죠? 그래서 네. 근데 이건 개인 정보기 때문에 확인할 수가 없는 사안이에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기사가 한 줄도 안 나와. 특별히 조선일보와 관련되면 절대 기사가 안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언론의 현주소입니다. 이런 거를 잘잘못을 그대로 기록하게 하는 게 언론 개혁이에요. 자, 여기 보세요. 조선일보 기자가 2020년에도 서울시청에서 책상이 문서 촬영하다 적발된 거 있어요. 요것도 아까 국민일보나 중앙일보 케이스대로 가면 구속이지. 요것도 조용하잖아요. 왜 조용하냐면 안 써 기사를. 동아일보, 조선일보, 채널A, MBN, TV조선 지들끼리 안 써 기사를. 그러니까 그 다음에 쓰긴 쓰는데 압수수색을 규탄하는 기사만 써. 이러니까 기사가 사라졌다가 조용해지면 엄청나게 영향력을 행사하겠죠. 그러면서 사건이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팩트로 지금 확인 단계인데 만약에 이게 지금 그 이후에 어떻게 처리됐는지 기사가 없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최민식이라는 이름을 쓴 매체도 두세 개 매체밖에 없어. 미디어 오늘 정도 되는 매체. 전문지 말고는 최모 기자도 아니고 그냥 A씨 이렇게 썼어요. 기사를. 그러니까 이거를 검색해보고 계속 수사가 어떻게 진행 중인지 누가 엿바꿔 먹고 봐주는지 수사 검사가 누군지 그 검사는 조선일보랑 어떤 관계에 있는 놈인지 이런 거 확인할 수가 없어 우리가. 그래서 보니까 얼마 전까지 국회에 있다가 이번 정부 들어서 청와대로 넣었다는 거야. 그리고 이번 정권에서 신원조회를 받은 거예요. 저는 한 달 걸렸어요. 네. 신원조회만. 근데 이 친구가 신원조회를 해서 들어올 수 있었다는 것은 불기소됐다는 거야. 그거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는 의미예요. 합리적 의심이네요. 네. 그럼 불기소라면 두 가지지. 기소유예거나
아니면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무혐의가 무혐의. 나왔거나 이런 엄청난 거를 기소조차 하지 않은 거예요, 검찰은. 왜? 조선일보, TV조선이니까. 그리고 버젓이 지금 청와대를 주름 잡고 있는 겁니다. 얼마 전까지 국회 출입기자였대요. 민주당 출입이요? 모르겠습니다. 그건. 네. 국회를 출입했다는데 그리고 좀 이번 정부 들어서 청와대에 이 친구를 넣은 거는 네. 뭐 또 옛날처럼 훔치라고 넣지는 않았겠지만 이런 식의 질문을 던지라고 사실상 넣겠죠. 그런 목적으로. 그리고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네. 2018년에 수습이에요. 네. 그럼 그 연차면 네. 지금 청와대 출입하는 기자 네. 일진인지 모르겠으나 될 수 있나요? 이거 굉장히 빨리 TV조선에서 어마어마하게 TV조선에서 올려준 거죠? 고속 승진하고 있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엄하게 보면 만 7년 차 기자거든요. 네. 지금 만 7년 차면 이 기본적으로 정부 부처 출입을 5년 정도 해야 청와대로 올 수 있어요. 청와대는 다른 출입처랑 달리 1호 기자라고 불러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정부 출입처에서 아무 문제 없이 5년을 잘 정부와의 취재 관계에 있어서의 프로토콜을 잘 유지하고 엠바고라든가 뭐 그런 것들을 잘 지키는 게 확인된 사람만 엄선해서 뽑는 거야. 그리고 전과 기록도 없고. 그러니까 얘를 바로 수습 끝나자마자부터 출입처를 보내준 거야. 그리고 거기서 계속 승승장구해가지고 조선일보와 TV조선의 애쁨을 받아가지고 청와대에 이번 정부 들어와서 출입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고속 승진하고 그렇죠. 제가 그 대목이 눈에 들어오는 것도 예쁨을 받을 만한 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매일매일 또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맞아 저 친구 저기 보낸 거 잘했네. 네. 뭐 이렇게. 아이고, 자, 참. 실제로 어떤 질문들을 지금 하고 있는지 제가 두 건을 보여드렸잖아요. 네. 강유정 그리고 강훈식 각각 비서실장과 대변인은 아주 곤란스럽게 만들고 지켜보는 우리 시민들을 짜증나게 만드는. 자, 심지어 이런 질문도 했습니다. 짧으니까 한번 보고 넘어가시죠.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와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셨습니다. 매번 했을 때마다 질문하시는 것 같은데. 매번 질문한다고 지금 비서실장이 불편해 하잖아, 이미. 네네. 예? 때마다 질문하시는 것 같은데. 네, 하세요. 저 TV조선의 최민식입니다. 오늘 인선으로 내각의 국회의원이 10명이 넘게 됐는데 사실상 내각제가 되는 거 아니냐, 상권 분립이 훼손될 수도 있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고려는 좀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 헌법에 내각제적 요소가 있지요. 그렇다고 이것을 내각제로 부르는 것은 매우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같은 질문에 답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다만 인수위 없이 시작하는 정부에서 빠르게 업무에 호흡을 맞춰왔던 분들과 하는 것들이 좀 더 효율적이라는 불가피한 선택들도 반영됐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 인선으로 내각의 국회의원이 10명이 넘게 됐는데 사실상 내각제가 되는 거 아니냐, 상권 분립이 훼손될 수도 있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자, 이런 이 질문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상권 분립이 훼손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데 라고 하잖아. 그거 누가 지적한 거야? 자기요. 쥐가 지적한 거야. 그러니까 내 생각은 그런데 왜 니네 그렇게 하냐. 그러니까 실제로 팩트에 근거해서 유의미한 답변을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조선일보, TV조선의 프레임을 들이밀면서 흠집내려고 하는 의도가 너무나 명백한 거잖아. 이거는 저널리즘이 아닙니다. 그죠? 이런 것들을 계속하는 거야. 자, 이번에는 강유정 대변인한테 SPC와 관련된, 관호동과 관련된 브리핑인데 질문하는 거 보세요. 지난 금요일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 간담회를 진행했던 SPC그룹이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이번 대통령께서 SPC 공장 방문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앞으로 8시간을 넘어가는 초과 야근은 대한민국에서는 인정되기 어려운 것이라고 보면 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대통령의 뜻이 좀 그런 방향인지 궁금합니다. 네,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어서 일하러 가서 생명을 잃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게 대통령의 의지이자 뜻이고요. 어떤 노동시간이 가장 안전한 것이냐의 문제는 좀 더 입법과 그리고 행정 부분이 좀 더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 그 행보가 생명과 안전을 중시하는 메시지 전파
대화이지 어떤 선을 정하고 이걸 넘으면 무조건 벌칙이야라는 식의 그런 확정적 움직임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대통령의 행보 자체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산업재의 그런 후진성을 극복하고 한편으로 안전한 사업장을 만드는데 대통령이 시간을 내고 더 마음을 할애해서 그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노력한다는 게 가장 중요한 지점입니다. 지난 금요일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재해 근절 현 TV조선 최 강유정 대변인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짜증 안 내고 그거를 논리적으로 차분하게 설명을 하잖아. 근데 싸우자는 거거든. 자, 그럼 대통령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8시간 이상 일 못하게 하는 거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여전히 유연성, 탄력성을 가지고 더 일할 수도 있고 덜 일할 수도 있고 총량제로 관리를 하는 것도 있고 여러 패턴이 있잖아요. 그게 인정되는 분야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근데 8시간 이제 넘으면 일하면 안 된다는 거네요. 그렇게 그냥 일반화해서 공격하는. TV조선 기자님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건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방침이 있습니다. 2인 1조로 일해야 되고 야간 노동도 너무 빡세게 하면 안 되고 주로 야간 취약한 시간에 사람들이 죽어가잖아요. 새벽에. 예?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그런 문제를 여러 가지 중에 하나를 말씀하신 거고 그것에 대해서 SPC가 이제서야 화답하는 건데 그걸 일반화하면서 아니 그 무엇을 위한 질문을 하시는 거죠? 쌍? 우리는 이렇게 가죠. 그렇지. 네, 그 다음에 또 질문이 나오죠. 제가 뭐라고 그러니까. 그리고 계속 싸워요. 저 몇 번 해봤는데 나중에 말빨 딸리면 잘 들었어요. 답변 훌륭하게 잘하시네. 그렇게 마무리를 하더라고요. 자, 하나만, 여러분들 약간 혈압 올라가시는 거 아는데, 이걸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상당히 심각합니다. 자, 마찬가지야. 무슨 그런 지적이 있는데, 그런 목소리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똑같이, 이거는 또 전혀 근거 없는 찌라시를 가지고 옵니다. 저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이번에 관세 협상 이후로 그 미국 전담 데스크를 두는 게 맞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게 어떤 이유에서 두게 된 것인지 또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미국 대응 데스크? 전 처음 듣거든요. 전담 데스크? 네. 네. 미국 전담 데스크가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 아직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대답을 좀 드리기 어렵고요. 좀 더 알아본 후에 답 드리겠습니다. 이런 질문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3주차를 맡고 있거든요. 대통령실 출입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일단은 이제 안착 과정이긴 한데 이런 것들이 이제 해외 대통령 순방으로 나가게 되면 이게 더 그 투명하고 실시간으로 중계되기도 어려운 환경으로 가기 때문에 더 좀 어려워질 것 같아서 다음 주말에 있는 일본 출장까지는 어떻게든 지금 물론 다 자비입니다만 근처까지라도 가서 어떻게든 취재를 좀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미국 안 가세요? 미국은 비자를 이미 그 기존의 출입 기자들 대상으로 해서 신청이 끝났다고 해서 지금 인터뷰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까지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 시간 문제겠네요. 어쩌면 가실 수도 있고 어쩌면 못 네, 가실 마지막까지 수도 있고. 여하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고생하십니다. 자, 그런가 하면 각자 도생님, 우리 또 떠하나님 팬들이 이렇게 저희 고발뉴스를 너무나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80주년 광복절 2부의 초생딸 눈웃음이 매력적인 김지영 아나운서. 난 또 무슨 말씀 하시나 봤는데. 김지영 아나운서, 그리고 오창희 국장님, 달고나 여러분들 함께 응원해주고 계십니다. 달고나님, 김지영 아나운서의 개인 유튜브 떠하나도 많은 구독 부탁드린다고요. 네,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청와대 이야기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건희 속보도 궁금하세요? 아니요. 네. 2시간 조사받고 갔대요. 네네. 네. 진술 거부하고. 진술 거부하고. 네. 그리고 김혜성이 나는 집사 아니다. 네네. 집사는 아닌 것 같고. 뭐 동업자라고 해도 네. 되죠 뭐. 네. 그러니까 영장이 신청이 됐다고 합니다. 네. 발부 가능성 높다고 하네요. 뭐 100% 나오겠죠. 네.